신발 열사 정창욱 열사님이 목요일날 또 재판을 받고 목요일날은 그 안산 시장한테 신발 던진 죄로 재판을 받고 금요일날은 문재인이한테 신발 던진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뵐 줄 알았는데 제가 전화를 하니까 교도소 아닌 줄 알았더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정창욱 열사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셨던 정창욱 열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에게 신발을 던진 사건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당연합니다. 마스크 벗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신발 투척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10개의 사건을 더 병합시켜서 총 11개의 사건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신발 투척 사건은 맨 밑에 11번째 사건에 배당됐습니다. 사실 문재인에게 신발을 던진 사건은 유죄입니다. 왜? 분명히 저는 신발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유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을 단독 심리할 경우에 무죄가 나올 때는 엄청난 파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10개의 사건을 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총 11개 중에서 문재인 신발 투척 사건만 무죄, 나머지 10개의 사건은 유죄였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경찰을 폭행하지도 않았음에도 그것을 유죄로 판결했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모욕을 주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잠깐 쉬어요. 마이크 안 나와. 네, 잘 나옵니까? 네, 그래서 11개의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문재인 신발 투척 사건만 무죄를 준 이 교묘하게 짜깁기한 이 법정 투쟁을 저는 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동시에 받았던 생판 모르는 6명의 그 사람들은 저로 인해서 덤태기를 쓰고 유죄를 확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총 4개의 사건, 11개 사건 중 제 본인 사건은 4개의 사건이었는데 그 4개의 사건에서 3개는 유죄가 인정되어서 징역 10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 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던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그 11개의 사건은 1. 피고 정창욱 경찰 폭행 사건, 2. 피고 정창욱 세월호 유가족 모욕 사건, 3. 피고 김태호 공무집행 방해 사건, 4. 피고 신희채 공무집행 방해 사건, 5. 피고 김경훈 공무집행 방해 사건, 6. 피고 김성훈 공무집행 방해 사건, 7. 피고 정창욱 안산시청 공동주거 침입 사건, 8. 피고 정창욱 안산시청 퇴거 불응 사건, 9. 피고 김대현
공무집행 방해 상해 사건. 10. 피고 전지영 공무집행 방해 상해 사건. 11. 피고 정창욱 문재인 신발 투척 사건. 전혀 알지 못하는 네 분과 그리고 저와 함께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민운동을 한 두 분의 총 6분의 유죄를 받은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의 신발 투척을 당한 사건이 너무나 치욕스럽게 느껴졌는지 신발 투척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무려 11개의 사건을 병합시키고 말았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4명의 사건과 저와 함께 활동했던 시민운동가 2명의 사건을 포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한 최후 진술입니다. 조선시대에 망골레란 연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조선 왕들은 정월 초하루에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골패를 모신 뒤 업무백관을 거느리고 분신의 예를 갖춰 절을 드렸다. 특히 인조는 남한 산성으로 쫓겨난 상황에서도 세자와 함께 굴룡표를 여미며 절을 드렸다. 만절 필동, 황하는 만번을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 토국들이 중국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쓴 말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을 당한 선조는 중국 황제 원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본충성 맹세문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주중대사였을 때 시진핑 망명록에 본충성 맹세문을 바칩니다. 조선 말기 청나라의 지배를 받던 조선 총독은 불과 28세에 불과한 위안스카이였습니다. 그 28세의 위안스카이는 조선이 외교를 위해 미국에 공사를 요청하자 할아버지 뻘이나 되는 대신들 뺨을 때리며 속국 주제에 무슨 외교냐며 난동을 부려도 대꾸 한마디 못했습니다. 조선은 우력을 포기하고 스스로 중국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중국 사신이 조선왕보다 높았습니다. 사신에게 바칠 공물에 백성들은 피가 마르고 나라 국가는 거들났습니다. 사신이 오면 조선 왕이 나가 영접하던 곳이 영원문인데 현재 독립문 자리입니다. 망골레는 조선 왕조가 끝나는 1898년 폐지될 때까지 단 한 해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치욕과 불종의 역사였습니다. 그 중에 그 중국의 대집 접근 방식이란 최악의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개가 짖으면 몽둥이를 든다. 둘째, 그래도 짖으면 개집에 가두고 굶긴다. 셋째, 며칠 뒤 풀어주면 언제 그러냐는 듯 꼬리치며 반긴다. 2016년 북핵 미사일 방어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은 한국의 대집 접근 방식을 구사했습니다. 한국 여행 금지, 한류 문화 금지, 삼성, LG, SK, 롯데 등에 대한 징벌적 보복으로 GDP 0.7%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쳤습니다. 한국을 대집에 가둔 것입니다. 2017년 몸이 다른 문재인은 2박 3일 동안 중국을 방문했지만 10끼 식사 중 8끼를 혼밥하는 수모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베이징 대학교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 칭송하며 스스로 산불약속을 정하고 중국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산불약속이란 1. 사드 추가 금지, 2. 미국 미사일 방어망 참여 금지, 3. 한일 동맹 금지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8끼를 혼밥한 사건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식문화 탐방이니 트집 잡지 말하며 했지만 그것은 중국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선 의식주라고 하지만 중국에선 식의주라고 합니다. 즉 식문화를 맨 앞에 두는 겁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시인데 그 관시의 첫째는 음식 접대이며 최고의 음식 접대를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심지어 돈이 없을 경우 아내를 팔아서라도 음식을 접대할 정도이며 손님을 배웅할 때는 왔던 길에 절반까지 따라가 배웅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 나라가 중국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프랑스 식문화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하는 이 식문화라고 한다면 중국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의리의 품격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 중국이 일국의 대통령을 초청해놓고 무려 8개를 혼밥시킨 것은 중국 최악의 전략인 계집 접근 방식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능멸한 것임을 진정 몰랐단 말입니까? 1500년 전 선지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정의 없는 국가는 부적대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네 소중한 기억들이 살아 숨쉬는 이 아름다운 산하, 이 땅은 이상세계를 꿈꾸는 위대한 영웅들을 탄생시켰고 수많은 청년들과 선구자들에게 영감을 주며 자유대한민국의 찬란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야 합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오늘, 이명박 박근혜 전임 정권의 토목 건설은 민관 유착 토건 비리 적폐 세력으로 규정해놓고 8천억 원이 넘는 개발 이익을 특정 페이퍼 컴퍼니에 몰아준 대장동 사태에는 당군 이래 최대의 공영 개발이라며 자화자찬하는 이재명식 성남 기획부동산. 이 토건 기획부동산 주역들이 성남의 뜰 화천대유 천하동인 등 뜻다방들과 함께 공영개발이란 미명 아래 수백 년 살아왔던 대장동 원주민들을 헐값에 쫓아내고 자신들은 민간합동 개발이란 이름으로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챙기고 정치적 탐욕을 위해 성남 시민들을 철저히 농락한 휴대의 기획부동산 뜻다방들. 평화를 위장하고 인권을 몰각하며 민주화 운동을 참칭한 채 정의와 공정을 도륙한 도둑대들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이 신발을 던졌겠습니까? 그가 던진 신발이 국민의 꿈을 빼앗고 청년의 미래를 약탈한 촛불 정권의 검은 심장을 향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까? 정치방역, K방역, 자화자찬에 3조 8천억 원이면 넉넉한 백신 구매 시기를 놓치고 무려 52조 재난지원금으로 돈잔치 돈선거에 올인하다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천길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문재인 정권. 가짜 평화쇼로 국민을 속이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자리 지옥을 만들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버린 문재인. 4차 산업을 선도할 원자력, 반도체, 배터리 사업의 자해행위로 북부를 해체시키고 안보와 외교를 능멸당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치욕스러운 국가로 전락시켜버린 문재인 정권. 청년들이 떠나갑니다. 산산이 부서진 청년의 꿈이 정의, 공정, 인권이 무너진 이 자유대한민국을 떠나갑니다. 응답하라 청년들이여, 응답하라 대한민국이여. 아집은 독선을 낳고 독선은 독주를 낳고 독주는 독재를 낳는 법. 패권을 틀어진 채 배양무도한 독재를 일삼는 제5적 패도 문재인을 7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공개 수배하라. 공개 수배하라. 패도 문재인을 7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공개 수배하라. 대단히 감사합니다.